자, 5번 답지에서는 나와 달리 가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수출하여 이익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차별화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은 고전 무역에서의 얘기예요, 신무역에서의 얘기예요? 신무역 이론에서 요 얘기를 했었죠. 아까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독점적 경쟁, 그 신무역 이론에서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신무역 이론에서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시장 내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한다.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다수의 기업이 존재해서 완전히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 라고 했죠. 그럼 얘는 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나에 대한 설명이죠. 가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작품은 이 5번 답지는 틀렸죠. 4번 5번. 그죠? 그 다음 바로 35번으로 갈게요. 35번 윗글의 기억과 기억이 뭐예요? 독점적 경쟁 시장이지요. 자, 독점적 경쟁 시장. 그 다음에 보기 A와 B를 비교하라고 했죠. A는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B는 보니까 독점 시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특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독점적 경쟁 시장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수 기업이 있다. 그죠? 그 다음 시장 진출이 비해 자유롭다. 그 다음 차별화 상품이 있다.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이 있더라. 그래서 시장 지배력은 불완전하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럼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을 봐볼까요? 완전 경쟁 시장은 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다. 공급자랑 수요자가 다수래요.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 거래된대요. 동일한 상품이 거래된대요.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있대요. 기업은 가격을 결정한대요. 또한 그리고 기업의 시장 진출입이 자유롭다. 똑같네요. 이거는 얘는 똑같네요. 누구랑? 독점적 경쟁 시장이랑 둘 다 경쟁이 들어가니까 공급자나 수요자들이 시장 정보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더라.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는 거 특징이 있대요. 그럼 독점 시장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의 공급자가 이건 또 하나의 공급자네요. 한 종류래요. 한 종류의 상품.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 거래된다는 거였고 얘는 한 종류의 상품이 판매되는 거고 그래서 독점 시장에서 공급자는 이윤이 극대화되도록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할 수 있대요. 완전 통제할 수 있는 거네요. 또한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이 진입이 어렵다. 그렇죠. 독점을 하니까 그 기업 때문에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보면 요 부분이 좀 다르네요. 그죠? 근데 그러면 독점적 경쟁 시장하고는 뭐가 똑같을까요? 동일한 상품을 다룬다는 게 똑같을까요? 그럼 한번 답지를 읽어볼게요. 자, 답지를 보세요. 1번 분명히 문제는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였어요. 자, 기억이 뭐예요? 기억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었죠. A는 뭐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B는 뭐예요? 독점 시장이에요. 그죠? 자, 그럼 기억은 독점적 경쟁 시장은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다수라는 점에서 다수였죠. 그죠? 다수라는 점에서 A와 유사하지만 그래 A와 유사해요. 판매되는 상품들 간의 차별화 정도는 다르다. 그렇죠. 판매되는 상품들 간의 차별화 정도는 다르죠. 기억의 경우에는 유사하지는 않지만 차별화된 것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사 기능을 가진 그 몇 번째 단락을 보면 되냐면 두 번째 단락에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유사한 기능을 가진 뭐가 있다고 했었고 그런데 A에서는 완전 동일한 상품을 거래한다고 했어요. 독점적 경쟁 시장은 기본적으로 기능은 유사하지만
차별화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든 게 자동차였는데 승용차, 트럭, 그다음에 승합차 이러한 차별화된 상품이 존재했지만 완전 동일하진 않지만 그런데 유사한 기능이 있는 거를 얘기했고 A에서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완전하게 동일한 것을 판매하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차별화 정도는 좀 다르죠. 그래서 얘는 맞는 것 같아요. 2번 기억은 완전 경쟁 시장은 연필, 볼펜, 만년필 등의 차별화된 상품이 존재하는 필기구 시장이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A는 완전 경쟁 시장, 완전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A는 완전 경쟁 시장은 한 종류의 동일한 쌀을 그죠? 아까 완전 동일한 거를 동일한 상품, 완전 동일한 상품이 거래된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여기 봐보세요. 완전 동일한 상품이 거래된다고 했으니까 2번 답지에 보면 한 종류의 동일한 쌀이라는 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게에서 팔고 있는 쌀장이 각각의 사례. 그쵸? 맞죠? 동일한 쌀을 여러 가게에서 판매하는 거. 그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맞는 것 같아요. 3번. 기업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에요. 기업이 상품에 대해서 독점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B와 유사해. 맞죠? 독점력을 가진다는 점이 똑같죠. 독점한다는 점은 똑같지만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기업의 경우에는 불완전하다고 했잖아요. 지배력이 불완전하다. 아까 불완전하다 그랬잖아요. 시장 지배력이 불완전하다. 그럼 B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이 진입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라고 했잖아요. 영향력이 크다. 그러니 3번 답지도 맞는 설명이죠? 그럼 4번 답지를 봐보세요. 기업에서 상품 가격은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에 영향을 받지만 그렇죠. 기업의 수가 되게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에 영향을 받죠. 그죠? 아까 기업의 수가 독점적 경쟁 시장은 시장 내에서 다수의 기업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영향을 받죠. 맞네요. B는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상품 가격이 결정된다.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상품 가격이 결정된다. 근데 아까 완전 경쟁 완전 경쟁이네. 지금 B는 독점 시장이잖아요. 요거는 지금 A에 대한 설명 아니에요? B는 누가 결정을 했어요? 아까 기업이 결정을 했잖아요. 소비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 얘가 틀렸네요. 그럼 답이 4번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럼 5번. 기업에서는 상품들이 대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경쟁 관계에 있지만 그죠? 경쟁 관계 있죠. B에서는 독점이에요. 독점에서는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죠. 그렇죠. 경쟁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당연히 하죠. 그럼 틀린 건 확실하게 4번이죠. 자, 36번으로 갑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자는 것은 이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읽어보면 답이 그냥 탁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 보기를 한번 봐보세요. 표를 한번 쫙 보니까 앞에 있었던 지문에 있는 표랑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내용을 한번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번 답지 봐보세요. 무역 후 기업의 수가 N1에서 N2로 바뀌었다면 소비자 후생은 증가했다.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다는 가격이 떨어질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 N1일 때 N2로 바뀌었으면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PP가 프라이스잖아요. 떨어졌죠? 맞네요. 그죠? 그럼 2번 봐보세요. C는 아까 코스트 비용이었잖아요. 생산 비용. CC1에서 CC2. 자, CC1, CC2가 모두 A, C0에서 시작하는 이유. 왜 여기서 시작했을까요? 이건 초기 비용이 아닐까요? 초기 비용, 그죠?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3번. 균형점 E1에서 여기 E1에서
E2로 바뀌었다면 E2로 바뀌었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다면 시장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역 전보다 더 많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한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자, E1에서 E2로 바뀌었어요. 가격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떨어졌는데 기업 수는 증가했고 그럼 무역 전보다 더 많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했죠. N1과 N을 넘어서 N2로 갔으니까 이 기업 수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역 전보다 더 많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한 거다. 그렇죠. 진입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3번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럼 4번을 봐보세요. 상품의 가격이 P1에서 그죠? P2로 무역 후에 P2로 바뀌었다면 기업의 독점력이 약화되어 P1에서 P2로 지금 바뀌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죠? 그랬다면 기업의 독점력이 약화되어서 상품의 다양성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업의 독점력이 약화된 건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 것 같아요. 독점력은 약화돼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독점력이 약화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상품의 다양성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상품의 다양성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독점력 약화가 되면 가격 하락의 원인이죠. 그죠? 가격 하락의 원인이 독점력의 약화일 텐데 얘는 아닌 것 같아요. 상품의 다양성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 자 5번 무역 후 평균점이 E2인 상태에서 아까 그래프를 잘 봐보세요. 시장의 크기 변화 없이 기업의 수가 N2보다 더 늘어났다면 쉽게 말하면 여기 N2에서 여기 더 늘어났다면 여기로 늘어났다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늘어났다면 평균 생산 비용이 AC2보다 얘보다 더 내려가겠죠? AC2보다 기업 중 일부는 퇴출될 것이다. 퇴출되는 건 망할 거라는 거죠.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여기로 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AC2보다 높아진다는 건 얘 N2보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AC2보다 당연히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난 만큼 해당 기업에서의 생산량은 줄어들죠.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비용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비용은 더 올라가겠죠. 이쪽에 오겠죠. 그죠? 이쪽에 올라가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면 회사는 당연히 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퇴출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퇴출될 수 있죠. 그럼 얘 맞겠네요. 그럼 틀린 것은 당연히 4번이겠네요. 답은 4번. 자, 마지막 37번입니다. 자, 니은이 일어났을 때와 유사한 효과. 니은이 뭐냐면 시장이 크기가 확대되는 거라고 했어요. 시장 크기가 확대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수요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 그러니까 수요자가 늘어나는 거와 관련된 얘기를 찾으면 되잖아요. 상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수요자가 많아지면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나요?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지 않나? 그죠? 국가 간에 보유한 자원이 단기간에 이게 뭐야?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무슨 말일까? 단기간에 감소한다? 그렇지 않죠. 수요자가 늘어났을 때 그러니까 시장 크기가 확대되는 거랑 자원이 감소하는 거랑 상관이 없죠. 그죠? 그 다음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이 갑자기 상승한다? 아니죠. 평균 생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생산 비용이 시장 크기가 확대되면 생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나요? 평균 생산 비용이 수요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비용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투자 비용은 똑같죠. 상승하지 않죠. 3번도 아니고.
그럼 5번 봐봐요. 5번 봐봐요. 단기간 한 국가 인구가 급증하다.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 그쵸? 수요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시장이 크게 확대된 거죠. 그쵸? 당연히 5번이네요. 이건 너무 쉽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어요.